목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 목의 통로 기능. 73세 박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 말은 목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위험합니다였어요. 도대체 목과 심장이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생명과 직결된 목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목은 말하고 먹고 숨쉬는 생명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목을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관문이에요. 목 안에는 무려 7개의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 식도, 성대, 갑상선, 림프절, 대동맥, 그리고 척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름 10cm도 안 되는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마치 고층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거죠. 68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3개월 후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갑상선암이 기도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목소리 변화를 6개월 전에만 확인했어도 조기 발견이 가능했을 텐데요라고 하셨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행히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목소리가 바뀐다는 단순한 신호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교차로입니다. 하루에 2만 번 이상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1,500번 이상 음식과 침을 삼키고 수천 번의 말을 하죠. 이 모든 일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교차로에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근육이 약해지고 반사 기능이 둔해지고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부품들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은 호흡 식사대화의 통로. 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 3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호흡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모두 목을 거쳐야 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목이 막히면 단 3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75세 최할머니가 떡을 드시다가 목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당황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버렸죠. 다행히 119가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5분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요. 특히 후두개라는 덮개 근육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삼킬 때 후두개가 빠르게 기도를 덮어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동작이 0.5초나 늦어집니다. 이 0.5초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식사의 통로죠. 하루 3끼, 간식까지 합치면 우리는 하루에 최소 5번은 목을 통해 음식을 삼켜야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삼키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연세대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의 30%가 삼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엔 모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82세 김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물 같은 액체가 더 힘들었어요.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위로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무게는 6개월 사이에 8kg이나 빠졌어요. 병원에서 삼킴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킨 음식의 30%가 폐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흡인이라고 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미 흡인성 폐렴 초기 단계였어요. 셋째, 대화의 통로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보죠. 평생 합창단에서 활동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 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은 결과는 성대마비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폐암이 성대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목소리 변화가 폐암의 첫 신호였던 거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성공했지만 만약 목소리 변화를 6개월 더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 삼킴장애는 폐렴, 영양실조와 직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삼킴장애의 위험성을 알아볼까요? 삼킴장애, 의학 용어로는 연화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77세 정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30분 걸리던 식사가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가족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좋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정할머니가 갑자기 고열과 기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흡인성 폐렴. 음식 찌꺼기가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킴 장애가 있으면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져요. 이를 조용한 흡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침이나 살에 걸리는 증상 없이 은밀하게 일어나거든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폐를 공격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의 70%가 흡인성 폐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흡인성 폐렴의 90%가 삼킴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키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같은 음식을 피하게 되죠. 81세 이 할아버지는 1년 사이에 체중이 12kg이나 빠졌어요. 키 170cm의 몸무게가 48kg까지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근육량도 급격히 감소해서 더 쇠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할아버지도 결국 폐혈증으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요즘 식욕이 없으시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고 넘어가는 사이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삼킴 장애의 초기 증상을 알아볼까요? 첫째,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 침이 자주 고여서 흘리게 됩니다. 셋째, 식사 중에 자주 사레가 걸려요. 넷째, 물 같은 액체를 마실 때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섯째, 식사 후에 목소리가 변하거나 가래가 끓어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재활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4. 목소리 문제는 사회적 고립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목소리 변화는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69세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으로 목소리가 또렷하고 힘이 있기로 유명했어요. 퇴임 후에도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강연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거칠어졌어요.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네, 뭐라고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점원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점차 최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강연도 중단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최할아버지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부인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성대에 폴립이 생겨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6개월간 방치하는 바람에 수술이 복잡해진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최할아버지의 목소리는 80%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6개월간의 사회적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신감을 되찾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목소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사회 활동을 줄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더 심각해요. 72세의 김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전화 통화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변한 후로는 아이들이 할머니 말을 알아듣지 못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김할머니는 아예 전화 받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목소리가 변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목소리 문제의 80%가 치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성대 질환,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문제 등 대부분의 원인은 적절한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5. 목 건강이 우울감, 무기력감에도 영향. 목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아시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목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 78세 박 할머니의 사례를 보시죠. 평생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동네에서도 에너지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변하고 삼키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할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였어요. 음식을 삼킬 때 조금 어렵고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할머니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먹던 식사가 이제는 스트레스였어요. 음식이 목에 걸릴까봐 항상 긴장하고 살에 걸릴까봐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먹게 되었죠. 목소리 문제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평생 자신 있던 목소리가 작고 거칠어지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어요. 특히 전화 받기를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할머니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며 모든 모임을 거절했죠. 평생 좋아하던 노래방도 가지 않게 되었고 교회 성가대 활동도 그만두었어요. 가장 심각한 변화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자다가 침이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었어요. 하루 2에서 3시간밖에 못 자니까 낮에는 피로와 무기력감에 시달렸죠. 우울감도 점점 심해졌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족들에게만 짐이 되고 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 밝고 긍정적이었던 성격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이 6개월간 계속되자 박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죠.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어졌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삼킴장애 치료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동시에 받았죠. 치료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 할머니의 우울증은 목 문제로 인한 2차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목 기능이 회복되면서 우울 증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삼킴 장애나 목소리 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인 우울증 발생률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목 문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기, 말하기, 숨쉬기를 위협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기력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늙었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6. 연화장애, 인지저하와의 연결고리.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삼킴 장애와 치매, 인지저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83세의 조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평생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퇴임 후에도 독서를 즐기고 바둑도 두고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는 분이었죠. 가족들도 할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하셔서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족들은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6개월 후에는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죠. 평생 즐기던 바둑도 규칙을 잊어버려서 둘 수 없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킴 장애와 인지저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삼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뇌 작업이거든요. 음식의 크기, 온도, 질감을 판단하고 혀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삼키는 타이밍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뇌의 정교한 코어디네이션이 필요해요. 뇌 MRI 검사 결과 조 할아버지의 뇌에서 삼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동시에 변화가 나타나 있었어요. 이 두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삼킴 장애가 생기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어려워져요. 특히 뇌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해지죠. 영양 부족은 뇌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삼킴 기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워요. 삼킴 장애가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3년 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2.4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85%가 삼킴 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들은 삼킴 장애가 치매의 조기 증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76세 윤 할머니의 경우를 더 보시죠. 이분은 특이하게도 삼킴 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인지 기능이 함께 개선된 사례예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물을 마시기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삼킴 재활 치료를 6개월간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음식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게 되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고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 1년 후에는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뇌와 목의 연결고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또한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를 가속화시킨다는 점도 중요해요. 삼킴 장애나 목소리 문제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뇌 자극도 함께 줄어들어요. 대화하고 웃고 토론하는 모든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지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죠. 7. 전신 질환이 목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은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해요. 71세 김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어요. 감기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죠. 2개월이 지나도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자 이비인후과를 찾았어요. 성대를 검사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염증도 없고 폴립도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에서 시작된 암이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 변화가 폐암의 첫 번째 신호였던 셈이죠. 만약 이 증상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 할아버지는 목소리 변화를 그냥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지금도 아찔해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에요. 심장병도 목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78세 이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죠.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특별한 병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삼킬 때 목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은 후에 더 심해졌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진단이 나왔어요. 심장의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던 거예요. 목의 답답함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응급으로 심장 시술을 받은 후 목의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할머니도 목 증상만 보고 심장병을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74세 박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체중도 5kg이나 빠졌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목 주변 근육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치료 후에는 목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삼키는 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당뇨병도 목 증상과 관련이 깊어요.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되는데 이때 목과 관련된 신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80세 최 할머니는 당뇨를 20년간 앓고 계신 분이에요. 최근 들어 음식을 삼킬 때 자꾸 사례가 걸렸는데 검사해보니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삼킴 장애였어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목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75세 정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치과 치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서 검사받아 보니 경미한 뇌졸중이었어요.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만약 증상을 무시했다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역류성 식도염도 목 증상의 흔한 원인이에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목까지 올라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목소리 변화, 만성 기침,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77세 서할머니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목소리도 쉬어서 고생했어요. 감기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검사 결과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었고 치료 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목 증상은 단순히 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심장, 폐, 갑상선,
뇌, 위장 등 다양한 장기의 문제가 목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증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8. 조기 진단과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보셨죠?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증상 초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79세장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다른 건강의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셔서 목소리 변화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비인후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드물다며 칭찬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초기 성대 폴립이 발견되었고 간단한 시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6개월 후에 왔다면 수술이 복잡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 할머니는 작은 변화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세요.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초기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술이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목 문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학제 협진이 필요해요.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함께 진료하는 거예요. 82세 오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시죠. 처음엔 단순한 삼킴장애로 생각했는데 종합적인 검사 결과 여러 문제가 동시에 있었어요. 파킨슨병 초기, 역류성 식도염,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삼킴 기능 개선을, 신경과에서는 파킨슨병 치료를, 소화기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동시에 받았어요. 각 과의 협조로 6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만약 한 과에서만 치료받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각각의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다학제 협진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75세의 김할머니는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에 목 문제로 추가 약물이 필요했는데 다학제 협진을 통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해요. 환자 본인은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더욱 그래요.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 변해 있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음식을 삼킬 때 자주 사레가 걸리거나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다면 주의하세요. 식사 후 목소리가 변하거나 가래가 끓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체중이 의도 없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사회 활동을 피하게 되거나 전화 받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도 목 건강과 관련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노년기 목 건강 매년 체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목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시면서도 목 검진은 소홀히 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은 우리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목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86세가 되신 현재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은 70세부터 매년 목 검진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관리해 오셨죠.
몇 년 전 검진에서 초기 성대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치료받아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어요. 지금도 또렷한 목소리로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대화하시고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목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목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둘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목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셋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예요. 담배와 술은 목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넷째,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오래 말하거나 속삭이는 것도 성대에 부담을 줘요. 다섯째, 역류성 식도염 예방을 위해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진료도 받으세요. 구강 건강이 목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이에요.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씩 목 관련 종합 검진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비인후과에서 성대와 삼킴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으세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목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가족과 소통하는 소중한 도구이고 삼키는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목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목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